첫 번째 가보죠. 예, 일타 강사 살해한 아내 구속입니다. 부동산 공법 일타 강사 이 남편을 무참히 살해한 50대 여성, 당초 이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어제 구속영장이 나왔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기억나시죠? 이 담금주가 담긴 그 양주병으로 3회 가격을 했다. 자, 그런데 보통 여성이 남성을 이렇게 공격해 제압했다면 남성이 무방비 상태였을 것이다. 저희가 분석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불구속일까 의아해했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뭐가 달라진 겁니까? 일단 좀 기억하시겠지만 사건은 지난달 15일 새벽에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남편을 이 술이 들어있는 양주병으로 내리쳐서 사망하게 한 그런 사건이었고 여성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는데 당시에는 경찰이 이게 우발적인 범행인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이 살인이 아니라 상해치사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해서 영장이 기각이 된 상황이었었고요. 그런데 경찰은 이후에 이 혈흔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남편이 누워있는 상황에서 아내가 공격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우발적 범행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혐의를 살인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그 결과 어제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범죄 혐의도 소명이 됐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도 이 여성의 경우에는 남편이 술에 취해서 먼저 욕설을 하고 위협을 했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에서 구속 상태에서 다시 이제 재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자, 캠퍼스 화단 훼손 사건입니다. 자, 어느 날 새벽에 대학교 캠퍼스에 웬 괴한들이 찾아와서 난동을 부렸다는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나무를 발로 뻥! 예, 또 뻥! 붕풀이라도 하듯 잔디밭 나무에 대고 마구마구 저렇게 발길질하는 저 남성들 보세요. 자, 그러더니 또 나무 위를 펄짝펄짝 막 뛰어다니면서 힘껏 뛰어넘더니 다시 또 발길질을 야, 여기 풀 없애버릴게! 막 큰 소리까지 치는데요. 자, 여기가 대학 캠퍼스라는 거죠. 네, 여기는 중앙대학교 캠퍼스입니다. 어제 새벽 3시인데요. 한 6명의 남자가 저렇게 뭐 풀을 차고 나무를 차고 특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앙대 붙여놓고 잠이 오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앙대 붙어놓고 잠이 오냐? 참 잘 올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예.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잔디 50%를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욕설 비슷한 걸 했다고 하고요. 자기네 학교 뭐 응원가 같은 거를 불렀던 것 같아요. 자기네들은 무슨 학교다라고 하면서 뭐 대학 응원가 비슷하기 때문에 맞는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멀쩡한 상태는 아니죠. 만취한 상태에서 나무 차고 새벽에 난리를 쳤습니다. 학교 망신을 시키는 거예요. 중앙대 망신이 아니고 저 학교가 어딘지 몰라도 땡땡대학교 망신을 시키는 겁니다. 저는 저 땡땡대학교 그 땡땡대학교 응원가도 알고 있습니다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양 변호사님, 아이 중앙대 정도면 아주 그냥 대단한 명문 사학이지. 아니 그렇죠. 요즘에 뭐 흔히 하는 말로 인서울로 해서 가기 어려운 분명히 명문 사학이기도 하고 그걸 떠나서 명문이고 아닌 거를 떠나서 왜 남의 학교 가서 저기 그러니까. 무슨 행패입니까 행패. 저렇게 하면서 그 학교 다니는 학생은 저것을 보면 야 그 학교는 되게 자랑스럽겠다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아유, 그냥 말하고 싶다 그냥. 아이고 진짜. 자,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자, 은근슬쩍 복귀입니다. 자, 공교롭게도 오늘 이 복귀 뉴스가 나온 두 셀럽의 소식이 인터넷을 지금 달구고 있는데요. 자, 먼저 생방송 도중 욕설을 해서 사실상 방송가를 떠나야 했던 자, 지금 보시죠. 저 쇼호스트 정윤정 씨 소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기 쇼호스트죠. 정윤정 씨가 지난 2023년에 화장품 판매 생방송에서 상품이 다 매진되었는데도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욕설을 했었어요. 그때 제작진이 정정 요구를 했는데 저 정정 잘해요 라고 얘기하면서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달라라고 해서 논란을 키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해당 홈쇼핑 기업이 정 씨에 대해서 홈쇼핑 방송 무기한 출연 금지를 처분을 내렸죠. 그런데 며칠 전에 21일 날 그 말고 다른 타사 홈쇼핑에 판매 게스트로 다시 이제 정윤정 씨가 출연을 했습니다. 같은 라인이죠. 화장품 판매 게스트인데 이번에는 홈쇼핑 회사와 계약한 거는 아니고요. 이 화장품 제조사와 직접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정식으로 복귀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이 표절 논란
논란을 빚었던 가수 유희열 씨도 라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뭐 복귀한다 이런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완전 복귀는 아니고 일단 등장은 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35주년이랍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35주년을 맞서 DJ 배철수 씨가 휴가를 가는데 그 휴가 기간 동안에 임시 DJ로 여러 명의 가수들이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유희열 씨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경이었죠. 그 일본의 작곡가 류이치 사카모토의 곡이 뭔가 유희열 씨 곡과 비슷하다라고 표절 논란이 일었었고, 그때는 이 류이치 사카모토가 직접 입장을 밝혔어요. 이게 비슷하긴 한데 표절이라고 볼 정도라고 하기에는 어렵다. 그리고 지금은 사망했죠. 예, 실제로는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해서 일단락 되는 줄 알았는데 다른 곡들까지도 또 유사성이 좀 지적이 되면서 표절 논란이 그치질 않았고 부정적인 여론이 일면서 13년 동안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사찰을 했거든요. 이번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 방송의 모습을 드러낸 건 3년 만이고요. 앞으로도 다른 방송을 할지는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이러면 개 위험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슝슝 달리는 저 차 창밖으로 개가 몸을 쭉 빼고 바람을 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점점 더 몸을 앞쪽으로. 자, 그런데 합류 구간에서 잠시 갓길로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순간 창밖으로 확. 자, 달리는 차에서 도로 위로 뚝 떨어지면서 깽깽깽깽깽. 자, 결국 차가 모르겠어요. 갓길에 멈춰선 것 같습니다. 멈춰섰네요. 아유, 큰일은 일단 없었을 것 같긴 한데. 네, 제보자는 지난 22일 오후 천안에서 아산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이런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앞 차량의 뒷좌석 창문에서 큰 개가 얼굴을 빼고 바람을 쐬고 있어서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운전석에는 남성이, 조수석에는 여성이, 그리고 개가 있는 쪽에는 아무도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가 점점 몸까지 나오더니요. 차량이 옆으로 트니까 창밖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바로 경적을 울렸고 해당 차량도 개가 추락한 걸 알았는지 갓길에 금방 세웠다고 하는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개가 목줄을 차고 있었던 건지 도로에서 완전히 추락하지는 않고 차에 질질 끌려가면서 아이고. 털이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도로에 털이 흩날릴 정도였다고 하고요. 제보자와 같이 있던 자녀들도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바람 쐬어준다고 반려동물을 창밖으로 나오게 하는 건 너무 위험한 행동이라면서 경각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 변호사님, 운전하다 보면 저렇게 창문 넘어서 개들 막 이렇게 얼굴 막 네. 빼놓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뭐 개들이 창문을 열고 뭐 그런 경우는 아닐 거예요. 개가 하면서 얼굴이 나오는 거 그러진 않을 겁니다. 열어줬겠죠, 사람이. 열어줬겠죠. 예. 개가 막 바람 하니까 개 추락, 개 위험한 그런 상황이 참 연출이 됐거든요. 실제로 운전할 때는 이동용 반려동물 뭐 케이지나 아니면 시트 같은 걸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정을 해서 가는 게 맞는데, 아니면 최소한 창문을 못 열게 해야 되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개가 유연해요. 싹 빠져나갑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개도 그렇고 뒤에 차량 사고 날 수도 맞아요. 있고 매우 큰일 날 뻔했습니다. 특히 우리 도로교통법에는 개 안고 운전했을 때는 범칙금 부과하는 게 있어요. 뭐 저 사안은 그 사안은 아니지만 안전하게 좀 운전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예,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이제 와서 결혼하라고.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결혼을 독촉하는 엄마 때문에 괴로운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자취 한 번 하지 않고 30여 년 동안 쭉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부모님이 엄격하셔서 성인이 되어서도 외박은커녕 저녁 8시 통금을 꼭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그 흔한 MT도 한 번을 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은 이런 구속이 싫어서 통금 시간을 어겼는데 엄마 알기를 뭐 같지 않은 거냐, 이럴 거면 연 끊자, 이런 문자 폭탄을 받았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연애는 생각도 못하고 살다가 직장인이 되고 나서야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만났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엄마가 데이트할 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실시간으로 보고하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남자친구랑 나눈 카톡 메시지를 훔쳐보고 몰래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더럽다면서 욕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는 못 참겠다 싶어서 엄마랑 한바탕 싸우는데요. 그랬더니 엄마가 남자친구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헤어지라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이쯤 되니까 저도 남자친구에게 너무 미안해서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첫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쭉 솔로로 지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30대가 되고 나니까 엄마가 갑자기
너는 결혼도 안 하니? 이러면서 닥달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손주 본다던데 부럽다. 나도 사위랑 같이 여행 가고 싶다 이러시는데 지금껏 제 인간관계, 연애를 다 막아놓고 이제 와서 노처녀 취급하는 엄마 때문에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엄마 탓이야. 이렇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집을 뛰쳐나왔어요. 저는 엄마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라도 결혼은커녕 더는 연애도 안 할 생각입니다. 이런 제가 이상한 건가요? 아,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딸입니다. 이봐요, 박상희 여사님. 진짜 엄마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난 연 끊었어.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엄마가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사위 타령이야. 옛날에 지열 오빠 엄마 때문에 질려서 나 버리고 가버렸어. 그 오빠 지금 완전 잘 나가. 나 이렇게 살다가 갈 테니까 엄마 더 이상 참견하지 마. 흥. 동그라미. 아, 그렇군요. 제가 순간적으로 X를 했어요. 동그라미입니다. 자, 다음 엄마입니다. 어머머머머, 이 다 이놈의 기집애 말하는 것 좀 봐. 야, 기껏 금이야 오기야 키워놨더니 지가 못 나서 시집 못 가는 걸 엄마 탓을 하고 앉았네. 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딸내미가 남자친구랑 불장난하는 거 보고 어떤 엄마가 가만히 있겠니? 응? 야, 내가 너한테 몸간수 똑바로 하라고 했지. 언제 시집가지 말라고 했어? 아유, 웃겨 진짜 X입니다. 아, 박 변호사님. 자, 이거는 질문이 그래요. 엄마 때문에 더 이상 연애하지 않고 복수하는 감정에서 결혼도 하지 않겠다. 엄마 때문에. 아닙니다. 엄마 때문에 더 연애를 많이 하고, 많이는 아니더라도 결혼을 꼭 해야 되겠죠. 엄마가 그렇게 한 거는 뭐 잘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잘못한 거 맞지만 그거랑 이걸 연결시키는 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본인의 삶을 살아야죠. 독립해서 본인의 삶을 살면 되지. 엄마 때문에 인생을 30살밖에 안 됐는데 말이 됩니까 이게? 야, 근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남녀 대결로 쫙 갈렸어요, 양 변호사님. 아니, 대결은 아니고요. 저 어머니 100% 잘못하셨어요. 정말 어머님 정말 잘못하셨거든요. 요즘 분위기에서 어디 30살이 되도록까지 남자친구 게다가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문자를 해요. 저 어머니 정말 무례합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 말했더라 그걸 복수한다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건 더 황당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연애하고 결혼하는 거 자유입니다. 하지만 연애를 하시건 말건 엄마한테 알리지 말고 엄마가 실컷 좋고 엄마한테 소개도 하지 말고 본인은 원하시는 대로만 하세요. 근데 복수한다고 아무도 안 만나는 건 너무 본인한테 좀 손해잖아요. 그렇군요, 교수님. 아, 네. 저는 이 제보하신 분의 입장에서 이제 편을 드리는 마음으로 네. 동그라미를 들었는데 그렇다고 결혼을 하지 말라거나 연애를 하지 말라는 그럼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이 어머니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모순되죠. 남자친구를 만나지 말라 그랬다가 이제 와서는 또 결혼해라 그러니까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표면은 굉장히 모순되지만 사실은 본질은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시는 겁니다. 딸이 오. MT에 가서 늦게 와도 불안하고 통금을 안 지켜도 불안하고 남자친구를 만나도 불안하고 결혼을 안 해도 불안한 상황이에요.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제 의식이 생겨서 통제를 하는데 그 나름대로의 어머니께서 통제하시는 이유는 딸에 대한 사랑과 보호일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잘못되고 불안한 사랑과 보호다 보니까 이 따님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중요한 건 따님이 여기서 감정적으로 자율적이고 주체적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엄마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는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게 아니잖아요.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난데 나는 나의 사랑을 찾아 떠나겠다. 이런 자세가 훨씬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도 복수 이런 생각하지 말고 엄마를 계속 미워하고 복수하려고 생각하면은 그게 오히려 사연자를 갉아먹을 것 같아서 그냥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꿈꾸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분들 의견도 볼게요. 러브멜로디님, 복수할 생각보다 스스로를 위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고요. 리코코님, 집 얻고 독립하시고 정신적으로도 독립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배구공님,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복수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 마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예, 뭐 다들 의견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